네, 우리 김홍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회장님, 미국 나스닥 OTC 마켓에 또 재상장시킨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2007년에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돼 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인수합병해서 이제 재상장을 시켰고, 네. 저는 그 당시에 화상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화상통신 시스템이요? 사실 그때는 좀 빨랐죠. 네. 4명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화상 시스템. 그게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사용한 지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이제 제가 IT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네. 그게 빠졌던 거죠. 네네.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네. 대화가 되지만 네. 글로벌 인터내셔널로 움직이려면 네. 어느 장벽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면이 4개면 네. 통역이 들어오면 되거든. 네. 현장에 있든 네. 온라인으로 하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비즈니스 통신은 화상 통신을 하면 좋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옐로우 페이지 서비스를, 네. 옐로우 페이지는 영미권에서는 상호편 전화번호부를 뜻해요. 네. 임명부는 화이트 페이지를 했는데 상호편이 필요하니까 노란 종이 인쇄를 했어.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옐로우 페이지 그러면 상호편 업종별 전화번호부예요. 네. 그 한 옐로우 페이지를 온라인으로 해서 네. 그거를 전 세계 비즈니스 통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네. 거기 갔었고, 너무 빨랐죠. 빠르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그때 세계적인 트렌드가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네. 막 태동을 해요. 네.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법대 레식 교수가 그때 이제 정의를 하기를, 앞으로는 개별 소유 시대를 떠나서 네. 쉐어링 이코노미, 네. 공유 경제 시대가 온다. 그 정의를 내린 이듬해부터 이제 태어난 회사들이 뭐 네. 어비앤비, 네. 이워크는 특히 그 뉴욕에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워크는 네. 뉴욕에서 비즈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공유 경제가 크게 3가지가 이제 네. 태동을 하게 됐는데, 저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서 공유 부동산을 해야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행정학에서 응용된 학문이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원리나 이치를 제가 알다 보니까 그러면 공유 부동산으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네. 그런데 제가 있던 뉴욕에 플러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국인이 LA 다운으로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네. 50만 명이 넘게 사니까. 네. 근데 교포들이 안내를 메인 스트리트 중앙로를 안내하는데 전부 대형 빌딩이 중국 간판에 있는 거예요. 네. 아니 50만이 넘게 산다는데 왜 전부 중국 간판이냐 그랬더니 원래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얘기인데 현장을 본 거예요. 그 중국인들은 공유해가지고 건물을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네들은 그게 문화적으로 돼요. 어. 그래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네. 다 뺏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요즘 시대에 뺏기는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500명 1000명이 $10,000씩 모아서 산 데는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뺏긴 게 아니고 팔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네. 아이디어가 또 올라온 거죠. 네. 그래? 그렇다면 사람을 모으면 되겠네. 네. 그죠? 네. 그 당시가 이제 소셜 커머스 공동구매 막 시작할 맞아. 무렵이고, 전에 같으면 이 부동산을 공유하면 등기공문이 수기로 쓸 때니까 네. 100명 그러면 기절하겠지만 네. 이제는 지금은 가능하죠. IT 기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IT 부동산으로 가야 되겠구나. 오. 그죠? 네. 그러면 IT 부동산을 한다면 공유를 시키면 되죠. 네. 자, 100억짜리 빌딩이다. 그럼 1억짜리 이론상 100명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쉽네요. 네. 네. 그러면 월세가 나오잖아요. 네. 임대 빌딩을 먼저 할 거니까. 네. 그럼 그 월세를 자기가 투자한 지분율만큼 나눠주면 되잖아요. 너무 쉽다. 거기서 책상을 한 거죠. 우와. 아니, 눈이 커졌어요 지금.
아, 그렇게 살 수 있네요.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공유 경제의 프로젝트로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하면요. 네. 그 아이템을 만들 때 네. 트럼프를 이기려고 만들었어요. 네. 그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고 네. 부동산 업자였어요. 아, 맞아. 그죠? 자, 트럼프라는 그런 전문 부동산 네. 업자들은 네. 자기들이 아무리 부동산을 떠들어도 결국은 마니 게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네.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빌리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공유 부동산은 우리 돈이 필요 없어요. 그죠? 지분을 참여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사게 해주면 되니까. 정말. 1억짜리 100명이면 100짜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서 그걸 공유 지분 등기를 해줘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 산 거 아니니까 우리는 소유되는 권한은 없는데 네. 관리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네들은 소유권이 있으니까 수익을 쉐어해가면 되고 네. 우리는 관리권을 가져와서 관리에 대한 수익을 갖고 가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관리 사업.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세계 네. 최대의 부동산 관리 회사를 만들겠다 네. 하는 게 제 공유 부동산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모토예요. 그러니까 요즘 공유 오피스도 그쵸. 공유 오피스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공유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유에 대한 사모들을 제가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네. 공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버, 에어비앤비 좀 전에 말씀하신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이 공유냐 진정한 의미에 사실은 공유가 아닐 수 있다. 그죠? 네. 공동 소유가 공유인데 네. 차 빌려주고 숙박 공간 빌려주고 사무실 빌려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소유권은 없으니. 진정한 의미는 공유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그죠? 없으니. 네, 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 부동산을 공유 부동산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앞으로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신가요? 뭐 저는 진행 중인데 네. 세상에 공표하기 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준비하고 나니까 네. 부동산, 금융,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 금융은 공유가 안 될까? 이 생각을 이제 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 플랫폼까지 그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돈을 공유하게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흔히 그 네. 일수라는 건 우리가 써볼 일은 거의 없었지만 네. 다 알아요. 100만 원 빌려주고 하루에 11,000원, 12,000원, 지금은 13,000원도 없어서 못 쓴대요. 하루하루 100일 날마다 이렇게. 100일 동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평균 12,000원으로 보는데 네. 10,000원은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네. 그럼 2,000원은 이자예요. 네. 그럼 100일이면 20만 원이죠. 네. 하지만 실제 이자로 따지면 73%예요. 연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이 있어요. 네. 20%가 넘어서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복리로 계산하게 돼 있어서 네. 복리를 계산하면 100%가 넘어요.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은 가장 손쉬우니까 쓰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네. 그래서 그 근거를 안 남기려고 네.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네. 받아가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게 그래서 일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수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이자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12,000원이 아니고 네. 하루 이자 279원 279원. 받겠다. 어. 그럼 원금 포함하면 1279원이죠. 네. 그럼 100일 해봐야 27,900원. 저렴하네요. 연금리 따져야 10%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네. 나는 그렇게 전자일수화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매일 금융이라는 네. 즉 데일리 파이낸싱이라는 네. 또 이것도 금융 사업 영역화를 제가 시도하고 있어요. 아. 이걸 매일 금융이라 하자.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관리할까 네.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보증 제도가 몇 개 있어요. 네. 서울 보증보험이 있고 보증보험, 네. 신용보증재단도 네. 있고 서울 보증기금도 있고 음. 이제 그런 보증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네. 특히 보증보험에 소액 대출 보증보험 제도가 현재 있어요. 네. 500만 원 미만의 그냥 개인이 네. 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보증을 서줘요. 네.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지는 보증 상품 그거를 들게 하면 되죠. 거기는 500이지만 저는 상한선 한 300 정도로 봐요. 소상공인들이 네. 매일 돈을 갚는 부담 범위 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리스크는 제로죠. 이론상.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네. 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을 네. 했는데 네. 대출만 해준다면 내가 처음 시작은 뭡니까? 공유잖아요. 네. 공유 개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공유 금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네. 를 다시 이제 연구하다가 소상공인들, 즉 영업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생각해 봤어요. 네. 그분들은 돈을 벌거나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잖아. 네. 돈을 빌리는 건 수단이야. 네. 그런데 늘 장사를 하니까 푼돈은 늘 있어. 근데 이 목돈을 못 만들어. 맞아. 그래서 적립도 일수로 받아주자. 오. 매일 금융 시스템. 네. 인데 앞에 양방향. 양방향. 대출도 하고 적립도 되니까. 음. 그래서 양방향 매일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온 돈이 나오고 또 도는 거죠. 공유 금융 플랫폼이다. 와. 중산층 살리기. 중산층. 네. 지금 시대는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그래요. 허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허리가 없어지니까 국가적으로는 돈맥 경화가 와요. 돈맥 경화. 막혀버렸어. 오. 그러니 이거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네.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부동산을 네. 가지고 중산층 살리기를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하느냐?